안녕하세요. 곽기섭 북한정론TV 5분 정론 시간입니다. 어느덧 내일 모레면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서 김정은과 같이 카퍼레이드를 하고 정상강 합의문을 채택해 간 지도 어언 2년이 됩니다. 어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이날을 기념해서 판문점을 방문하고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국민들의 그 기대와는 달리 지금 북핵 문제는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 있지 않습니까? 9.19 평양 성명은 이미 유명무실화됐고요. 15년 전 육자회담 참가국이 공동서명했던 9.19 공동선언도 이미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능력은 아주 막강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을 패싱 무시하고 있습니다. 미북 대화도 이제 장기 협상 국면으로 들어간 듯 합니다. 북한 비핵화가 아니고 한반도 비핵화 개념으로 협상의 개념도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북한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역대 정부는 물론이고 특히 현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강화에 거의 손을 놓고 있는 듯 합니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해도 아무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개성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김정은이 핵을 자손만대에 물려줄 복음이라고 선전해도 그냥 넘어갑니다. 어쩌다 얘기하는 것은 개별관광, 물물교환, 정말 작고도 작은 문제들 뿐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벤트식 회담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또다시 심한 고문하고 있는 거죠. 진짜 문제인 북핵 문제는 이제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한 건지, 체제 보유형 뿐이다, 북한이 체제를 보유하고 데 쓸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북한 핵은 자유형인가 아니면은 대남위협용인가 이런 정말 해묵은 우문을 던지면서 현답을 한번 구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핵 문제의 근원적인 해법에 대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출국 강조해 왔습니다. 내분용이냐 대남용이냐를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정말 이해가 할 수 없다. 용도나 목적을 하나로 국한시키는 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 내 이른바 진보 진영에서는 역대 대통령들은 물론이고 상당수 사람들이 북한을 자유용이라든지 내부용으로 믿었거나 또 믿고 싶어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북한의 핵무기가 제로였던 시기나 지금 최고 100여 개까지 보고 있는 이 시기나 똑같은 논쟁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연평도나 서울 한복판에 북한의 핵미사일이 떨어져야지 그때서야 실감할 모양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저는 이 시국이 정말 답답하고 위기를 느낍니다. 일부에서는 일부가 아니죠. 상당수 사람들이 진영을 불문하고 핵과 ICBM을 보유한 북한이 언제든 LA 등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데도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겠냐, 이러면서 북한의 자의적 핵보유 성격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같은 견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군사 공격에 맞대응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한다는 게 정말 쉽습니까? 저는 탁상곤란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만약 김정은이라면, 만약 미국으로부터 선제타격을 받았다든지, 안 그러면은 보복공격, 전략도발로 인한 보복공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바로 맞대응 하실 겁니까? 아니면 몸살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한 발 물러서시겠습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호언장담하고 있지만은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미국을 상대로 적극 보복을 하면은 그건 바로 전면전입니다. 북한 전역이 초토화될 것이고 김정은은 모든 걸 잃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조금 참으면 전부를 잃지는 않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미국과 협상장에 마주 앉을 때 많이 불리해지겠죠. 그래도 그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김정은은 집권 이후 벌써 2번이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간 큰 모습이 아니고 간이 작아지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한 번은 2015년 DMZ 목함지뢰 도발 사건 때였죠. 그때 준전신 상태까지 선포하고 밀어붙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에게 굴욕적인 그 합의를 제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 개성연락사무소 폭파 때도 한번 보셨죠. 어떤 그때 곧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로 국면으로 가다가 갑자기 당 중앙군사인의 예비회의, 정말 듣도 보도 못한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중지시키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김정은의 그 오판이나 적극적 대응 가능성도 우리는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김정은은 가진 게 많습니다. 판돈이 많은 거죠. 이를 버리면 아까운 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이래 거는 무모한 선택을 할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호언장담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비는 해야죠. 어떤 북한의 김정은의 독재적 성격이라든지 적극적 결정적 대응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볼 때는 저는 그 자유용 이꼴 맞대응이라는 이런 등식은 성립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가 선제 공격을 하지 못하게 하는 수단이라는 의미가 더 맞을 듯 합니다. 일종의 공포의 핵균형이죠. 근데 피동적 축소적으로 해석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남용으로는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죠. 공세적 무기로서의 가치도 매우 큽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하니까요. 아무튼 핵미사일은 초기에는 내부용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시간이 흘러 역량이 강화되면 대남용, 대형으로 발전하는 게 순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최근 김정은은 그 대내용, 정권 안정령을 넘어가지고 대남 대미 위협용으로 핵미사일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김정은은 그 SLBM이라든지 ICBM 이런 것들을 어떤 조만간에 시험 발사하고 실전 배치 완료를 선언하는 최후의 승부수를 띄울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을 때하고 북한이 핵을 개발을 거의 끝내고 실전 배치 단계에 들어갔을 때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 우리의 대응도 달라야 되죠. 9.19 공동성명은 북한 핵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비핵화 협상은 한반도 비핵화, 즉 주한미군 철수를 통한 해구산 철거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180도 바뀝니다. 이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조만간 북한이 SLBM이나 ICBM 도발을 성공시킬 경우에 주도권은 이제 북한으로 넘어갑니다. 협상 대상이 북한 비핵화에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문제로 넘어갑니다. 제가 앞서도 이야기 좀 드려드렸지만은 북한의 핵인 줄로 우리가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따라서 우리도 플랜 B를 검토해야 합니다. 한가롭게 관광이나 교류 협력을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핵을 자유형이라고 판다고 북한의 비핵화를 순진하게 믿은 지금 현 정부는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제 해지 차원에서 새로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 주장을 사기극으로 치부하신 분들, 그러면서 어떤 북한을 군사 공격해야 한다, 압박해서 고립 압박시켜야 돼, 질식시켜야 된다, 이렇게만 주장하신 분들도 책임 논란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선전선동성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사기를 친 게 아닙니다. 북한은 핵을 보유하려는 국가로서
지극히 당연한 복합적 전략 전술을 구사한 겁니다. 이 같은 전략 전술을 사기라고 만일 치면은 지금 세계의 모든 외교는 사기입니다. 뭐 지금 외교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모든 외교는 사기라고 할 수 있죠. 굳이 사기 책임을 논한다면 저는 알고 그랬던 모르고 속았던 우리 정부가 국민들을 기만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북한을 두둔하고 현 정부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자는 겁니다. 김정은은 단 한 번도 핵을 포기하겠다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김정은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대북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뭐 이게 이렇게 이야기한 게 전부일 뿐입니다.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이야기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한미동맹이 깨지고 나서 한반도에 핵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 비핵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비핵화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때 비핵화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 노력해 보겠다. 이게 진실입니다. 그런데 2018년 3월 달에 방북했던 우리 정부 대북 특사단이 김정은의 마일을 자의적으로 왜곡 과장해서 전달했던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전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갈망하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또 새로운 어떤 북핵 문제의 성과를 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타고 뭐 이렇게 노리는 트럼프는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정말 저는 대북 특사단의 전달 과정이 대북 핵정책이 이 지경에 이르된 근원적인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대북 정책의 첫 단추를 잘못 채운 책임은 정부 특사단에 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련된 분들은 좀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노력을 했는데 진실은 진실입니다. 이제 북핵 문제의 터닝 포인트가 될 미 대선도 채 한 달 보름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북한은 선 전략 도발 이후 냉각기 조정기를 거쳐서 신행정부가 출범한 후에 핵군축을 협상하라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래서 오죽했으면 김정은이 11월 3일 미 대선 투표가 끝나는 날 밤에 어떤 전략 도발을 하지 않을까, 김정은이 그날을 적기로 생각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해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은 변했습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북한은 핵개발국에서 사실상의 핵보유국을 이제 넘어서서 실제적인 핵보유국이 진입하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핵보유국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북한 핵은 이제 자유형을 넘어서서 새로운 단계, 대남용, 대미용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패권 경쟁도 전입가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진핑은 우리에게 삼불 정책이라는 안보 자주권 포기를 강요한 바 있고요. 트럼프는 주한미군마저도 흥정의 대상으로 지금 삼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게다가 코로나19가 지구촌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세상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도 변해야 합니다. 세상은 다 변하는데 처음 생각과 목표를 그대로 고집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가는 실기를 넘어서서 대치욕, 대재앙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고모부 장성택의 목을 잘라서 전시한 김정은 아닙니까? 정말 대명천지에 언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끔찍한 일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정부는 이제 김정은에 대한 미몽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대북 정책의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북한 핵 문제는
곧 있을지도 모를 북한의 전략 도발을 저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비핵화의 개념과 대상, 여기에 대한 명확한 합의부터 최우선적으로 도출해야 됩니다. 북한과 진실게임을 해야 됩니다. 대충 덮어놓고 다음 협상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첫 단추를 잘 깨야 됩니다. 너들이 이야기하는 북한 비핵화가 뭐냐? 9.19, 15년 전 9.19 공동성명에서 이야기한 그 비핵화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 비핵화냐? 아니면 주한미군 철수까지 포함하는 비핵화냐를 먼저 그거부터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걸 살짝 덮어놓고 가면은 그야말로 사상 누각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지 또 협상이 재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지난 2년간의 실패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급할수록 원칙과 정도에 충실해야 합니다. 북한과의 교류협력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저도 안보 국익주의자로서 안보도 튼튼히 하면서 국익 정진을 위해서 북한과 대화도 해야 되고 한반도 평화체제도 건설해야 되고 한반도가 평화체제가 건설을 넘어서 세계로 나가야 됩니다. 저 동의합니다. 그걸 위해서 평생을 살았고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안전이 더 급합니다. 북핵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죠. 소망이나 그 상대의 선의에 기댄 평화는 정말 가짜 평화입니다. 전공법으로 진짜 평화의 길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게 정부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도 이제 임기 말로 서서히 접어들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임기 말 정상회담이라든지 2년 전 어게인 2018과 같은 과욕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좀 더 긴 안목으로 튼튼한 안보를 구축하면서 바람직한 남북관계의 초석을 다져 나가야 합니다. 국민과 역사를 보고 가야 합니다. 9.19 남북정상회담 2주 그리고 9.19 공동성명 합의 15주년의 점에서 저희 대북정책 16자 방침, 유비무원, 국론통합, 주동자기, 적수천석의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